아나운서 소개하고 제가 본선 가든 아이템.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 오늘 주제는 K 방산입니다. 네네. 이게 새로운 주제인데 네. 그 전에 이 IT 네. 시장에 대해서 조금 한번 훑고 가자면 네, 로봇이 좀 네. 핫한 것 같아요, 요즘. 그렇죠. 일단 삼성전자가 이 로봇 사업 TF가 팀으로 또 네네. 격상이 됐고 네네. 또 테슬라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네네. 로봇 쪽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지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네네.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죠. 보통 로봇 산업이라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너무 제조용 로봇, 그죠? 막 그쵸. 이렇게 공장에서 옮기 이렇게 넣고 그렇죠. 뭐 이렇게. 그죠? 현대자동차 같은데 보면 큰 로봇들이 네. 있고 주로 제조용 로봇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네. 서비스 로봇이 굉장히 오.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는 사람들이 대면 접촉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들, 맞아요. 그죠? 이게 자꾸 그 감염이 음,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역병이 돌면 항상 물건값이 오르고 결국은 사람의 네. 인건비가 오르죠. 아,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인건비 인건비 코스트를 낮추기 절감. 위해서 자동화, 음. 그죠? 결국 사람을 고용을 줄이고 네. 로봇이 대체를 하는 거죠. 그죠? 패스트푸드점에 네. 우리 그 수많은 어떤 직원들이 사라지고 키오스크가 거기를 대체하고, 음. 그죠?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서빙하는 로봇들도 많아지고 이제 우리는 로봇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이게 단순 테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들을 보면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다들 이제 그 앨런 머스크 입에서 이제 25,000불짜리 모델 2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언제 출시될지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뜬금없이 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오. 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항상 그랬어요. 앨런 머스크가 뭐 네.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뻥져요. 저 아저씨가 뭔 이야기하지? 그런데 결국 그게 돼요. 1년, 2년 지나면 저 아저씨가 본 게 정확하거든요. 오. 네, 그런 소름. 네,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최근에 이제 삼성도 뭐 사업 TF를 로봇 사업팀으로 네. 격상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삼성 보시라는 어떤 브랜드를 브랜드 또 출원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50만 대 정도 서비스 로봇을 만들 것 같은데 이제 거기 관련된 업체가 인탑스, 이렌텍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네. 뭐 앞으로는 계속 이런 쪽으로 주목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서비스 로봇이 너무 많아지면은 일자리 네. 가뜩이나 없는데.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AI가 또 우리 아나운서까지 대체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거는 안 돼. 내 자리는 지켜야 돼. 가상 인간까지 나타나가지고 지금 모델 대체하고 아나운서하고 참 이게 이제는 인간의 일자리가 대체 불가능한 네네. 인재가 돼야 되는데 네네. 참 발빠르게 노력해야겠습니다. 살벌합니다. 네, 이제 AI랑 로봇이랑 네.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요즘에 또 나날이 발전하는 송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빨리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돼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거듭나기를. 그런데 이제 이전에도 네. 대표님께서 메타 모빌리티에 대해서도 네네. 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랑 좀 많이 연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제 이번에 그 CES 2022에서 네. 현대차가 좀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메타 모빌리티죠. 결국 네. 이제 메타버스하고 우리 오프라인의 접점은 로봇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때 이제 싱가포르 어떤 혁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네. 이야기도 했었고 그죠. 이제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네. 한 5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아주 미니 어떤 미니 그 팩토리를 싱가포르 그 어떤 시내 쪽에다가 네. 두고 이제 여기서 유지 보수를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은 우리 항공기나 자동차 고장 나면 네. 뭐 본사에서 엔지니어가 파견되든지 아니면 네. 열심히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 엔지니어가 수리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본사에서 VR 딱 끼면 이제 이 로봇이 가서 수리를 해주는 거죠. 그 물론 제어는 어떤 본사의 엔지니어가 하는 거지만 네. 지금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비행기 유지 보수가 굉장히 비용 비싸요. 만약에 지금 만약에 항공기 쪽에 유지 보수가 필요하면 록히드 마틴에서 엔지니어가 날라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요즘 같이 또 막 격리 있어야 되고 그죠. 격리해야 되고 비용도 비용이고 그죠. 출장 그렇네요. 비용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본사에서 딱 엔지니어가 VR 끼고 딱딱딱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딱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딱딱 거죠. 하면은 네 그렇죠. 야.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홀로렌즈 딱 쓰고 이제 여기 뜨는 거예요 화면에 안경 요 어떻게 디스플레이. 하라고 딱. 네네 그렇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지금은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유튜브 이렇게 하지만 보면서. 이제 근데 안경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지 매뉴얼이 딱 뜨면 네네.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와 신기하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로봇 쪽도 지금 굉장히
또 빠르게 다가오는 그렇죠.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 투자할 때도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K 방산, 이 방산주를 네. 주제로 잡았거든요. 그렇죠. 이 주제를 잡은 또 이유가 있다고. 그렇죠. 제가 작년만 해도 이 네. 방산주 가지고 우리 아이템에서 할 줄 그러니까요. 몰랐어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이게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네. 산업이 사실 저는 방산은 이제 그냥 쳐다도 안 봤어요. 아, 방산은. 그래요? 네. 이거는 이제 그냥 거의 ESG 트렌드에도 안 맞고 그죠? 이제 음. 저무는 산업. 그러니까 이제 방산업체들이 우주 항공 쪽으로 뭔가 시프팅하는 걸 눈여겨봤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방산 산업이 굉장히 또 한 번 우리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네네. 굉장히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방산 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역사를 알려주시죠. 네. 의외로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수출 국가예요. 방산에서. 그래요? 네. 세계 10위권이고요.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네네. 그죠. 역사도 40년밖에 안 됐어요. 40년밖에 안 됐는데 지난해 우리나라가 K 방산 수출액이 7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수출만. 그리고 최근에 방사청장이 22년 올해는 150억 달러 돌파하겠다. 공언을 했어요. 요즘 100% 성장 나오는 건 있나요? 산업에? 거의 없죠. 네. 네. 그럼 100% 성장 나오는 건 무조건 봐야 되죠. 수요가 엄청나다는 그렇죠. 건데. 엄청난 거죠. 네. 그러면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요. 방산이 어디에서 네. 그렇게 필요할까요? 세계 정세가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금 침공한다 그러고 있죠. 네. 자꾸 뭐 중국은 뭐 무력 침공해서 대만을 뭐 복속을 시킨다고 하고 있죠. 난사군도에는 자꾸 뭐 이게 무인도에다가 섬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땅이라 그러고 있죠. 불안할수록. 그렇죠. 뭐 지금 미중은 또 막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네. 뭐 국지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 상황인 거죠. 절대 안 끝날 것 네, 같아요. 그러다 서로. 보니까 이제 힘없는 나라들은 되게 불안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기 사야죠.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을. 스스로 그죠? 지키기 위해. 그렇죠. 그런데 음. 미국 또 무기는 비싸요. 그죠? 음. 미국 무기는 엄청 비싸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성비 좋은 무기를 찾잖아요. 그죠? 가성비 좋은 무기가 우리나라 그래서 역시 무기만한 게 없는 거죠. K 방산. 네. 질 좋고 그렇죠. 저렴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슈도 있어요. 일단은 이제 자꾸 그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맞서는 네. G2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점점 중동 쪽에서 발을 빼요. 오. 그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자마자 네. 이게 그죠? 탈레반이 바로 난리가 났죠. 다시, 또. 그죠? 네. 다시 이렇게 정권을 다시 잡아버리고 음. 그리고 뭐 이라크 같은 데서도 계속 이제 전투 파병 음. 인원 줄이고 자꾸 이제 그쪽에서 인력 그 군인들을 빼고 점점 더 이제 중국 견제 쪽으로 집중을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중동 국가에서 친미 중동 국가들은 불안한 거죠. 이거 미국이 우리를 안 지켜줄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지켜야죠. 그렇죠. 무기를 사야 되죠. 무기를 사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미국이 지켜주니까 비싸도 그죠. 우리 열심히 오일 파가지고 그죠. 오일 팔아가지고 열심히 미국 무기 사줬는데 얘들이 굳이 우리가 그럴 그러면 필요가 없네. 눈탱이 이제. 맞을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한국 무기가 되게 쓸만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야. 자꾸 이제 한국 무기 사고 이제 또 한국의 어떤 군사 기술 이런 것들도 좀 가르쳐주고 이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중동이 우리나라 전체 무기 수입의 한 3분의 1, 35%까지 비중이 되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최근에 막 대규모 수주가 빵빵빵 터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요. 뭐 수주가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앞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네. 예정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그 UAE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네. 최근에 천공2 그죠?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음. 요거를 4조 2천억 원짜리 딜을 성사를 시켰죠. 네. 그리고 그저께 이제 이집트에다가 K9 자주포 그죠? 2조짜리 음. 딜을 또 성공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게 호주의 차세대 장갑차 레드백. 네. 요게 한 5조짜리입니다. 5조짜리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FA50 우리 경공격기 요거도 1조 1천억짜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단이 다. 그렇죠. UAE 쪽에 네. 또 T50 하고 이제 전투기 이 100대 정도가 지금 계약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와. 우리 그 대당 한 500억 정도 네.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100대면 5조 넘죠. 5조 넘죠. 이게 비행기 한 대 팔면요. 네. 자동차 1000대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야, 괜찮다. 괜찮죠. 오. 이 수주들이 다 조단위니까 그렇죠. 진짜 하나하나가 엄청난 그 규모를 가지네요. 그렇죠. 오. 우리나라 어떤 그 산업에 미치는 낙수 효과들, 네. 그죠? 거기에 부품을 내는 회사들도 다 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게 보통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한 개 기업이 하진 않아요. 아. 그죠?
같이 합니다. 좀 컨소시엄 형태로. 그렇죠. 네. 뭐 지금 예를 들면 뭐 천공2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하고요, 네.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회사들이 같이 공동 개발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호주 레드백 같은 경우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뭐 여러 부품 회사들이 같이 한 거고, 그리고 K9 자주포 같은 경우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또 여러 뭐 부품 회사들, 뭐 여기 엔진 들어가는 경우도 뭐 네. STX 엔진 뭐 이런 회사들이 또 납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전투기도 굉장히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가 하지만 거기에 또 여러 부품 회사들이 또 딸려 있는 거고. 그래서 낙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럼 계약 하나에 딸려 있는 그 기업들의 그렇죠. 혜택들이 너무 많이 굉장히 큽니다.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그 침공 이슈가 사실 한국과는 그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는 아닌데 이걸로 인해서 이 방산주 전체 이 산업이 네. 조금 관심을 받고 다 같이 막 이렇게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렇죠. 싶거든요. 맞아요. 결국은 이런 불안한 이슈가 이 그렇죠. 방산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렇죠. 그게 궁금해요. 일단은 호주를 예를 들면요. 네. 사실 호주는 섬이잖아요. 그죠? 오세아니아 그쵸? 쪽에. 네. 그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샀을까요? 만약에 중국이 쳐들어오면 네. 그죠? 지상에서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수요가 불안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뭐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사가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기존에 뭐 독일이라든지 네. 프랑스라든지 영국 같은 국가들도 불안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기를 사겠죠. 사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데서도 막 음. 우리나라 무기 구입하려고 막 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이제 동유럽 국가들도 계속 불안하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다음은 그죠? 우리한테도 옆에 있는 없겠다. 그죠? 옆에 있는 나라들도 불안할 같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벨기에나 뭐 근처에 있는 나라들, 그죠? 뭐 이런 나라들도 계속 뭔가 자기들도 무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국제적으로 그 불안한 정세가 그렇죠. 결국 우리나라 이 방산 수출에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맞습니다. 와. 결국 뭐 이렇게 불안하면 네. 그렇잖아요. 뭐 미국에서도 막 뭔가 폭동 사태가 일어나 그러면 괜히 이렇게 총 같은 거 사놓고 그러잖아요. 네, 뭐 이거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제가 전쟁 나라고 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죠? 네. 좀 네. 불편하긴 하죠, 그죠? 무기 팔아먹는 거 이거 가지고 참 이게 ESG 시대에 맞는 건가라는 생각 들지만 누구는 또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전쟁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평화를 사랑해요, 그죠? 평화를 사랑하는 또 이 우리나라에서 네. 이렇게 자꾸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네네.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한편으로 네네. 좀 걱정이 되기도 그렇죠.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뭐 그렇죠. 이게 누군가 또 이걸 해야 되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럼 이 방산주 중에서 좀 주목해야 할 종목들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뭐 일단은 하나 뭐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시스템,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LIG 넥스원을 먼저 보자면 UAM 팀 코리아에 합류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UAM은 이전에도 네네. 소개를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도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네. 또 같이 일을 하고 있다. 네네. 그리고 또 이번에 LIG 넥스원도 UAM 네네. 팀 코리아에 같이 들어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 팀 코리아는 어떤 건지 알려주시죠. 이제 UAM 사업이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죠. 네. 아마 2025년쯤 되면 우리 한강변에서 좀 보게 될 텐데요. 오. 그죠? 시범 운행하고 네. 하니까 이제 그거를 한 개의 어떤 기업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이게 허브부터 시작해서 네. 기체, 그리고 뭐 운용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맞아 가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끼리 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네. 뭐 제도나 이런 부분을 또 정비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팀 코리아라는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사업화에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보통 방산업체들, 그리고 네. 항공 관련 업체들이 이런 쪽 요소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죠? 이제 뭐 우주 발사대부터 시작해서 UAM 이런 쪽은 또 그 회사입니다. 또 하는 거 보면. 네. 이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네네. 수출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이제 K9 자주포, 그죠? 이제 뭐 탱크 같이 생겼는데, 그죠? 네. 이렇게 사실 탱크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포신이 굉장히 길어요. 그죠? 여기 자주포인데, 네. 요게 88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XK9으로 개발을 처음 시작했고요. 이제 육군하고 해병대에서 1,300여 문, 네. 이제 대라고 안 그러고 문이라 그럽니다. 문? 네. 오. 이제 대포 한 대씩이니까 네. 문을 사용 중이고요. 이제 음. 북한에 방사정포가 있어요. 네. 예전에 우리 그 연평도 막 포격했을 때,
방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이 무기고요. 2001년부터 이제 터키 쪽에 280문을 수출하면서 네. 굉장히 수출이 우리나라 어떤 방산 수출에 어떤 큰 역할을 했고 전 세계 자주포 중에서 절반이 우리나라 K9 자주포. 아 그래요. 네, 그만큼 많이 야. 쓰이고 있고 지금 한화 디펜스가 주력 생산하고 있는 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투기 쪽도 굉장히 수주가 네.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전투기 국산화를 이제 DJ 대통령 때부터 이제 시도를 했죠. 네. 그때만 해도 다들 말도 안 돼. 뭐 우리나라가 무슨 전투기야. 뭐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결국 이제 만들어냈죠. 이제 처음에는 고등 훈련기 네. T-50이라는 걸 만들어냈고요. 이거는 초음속입니다. 초음속 전투기인데 요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파일럿 어떤 그 트레이닝 시키는 네. 그러니까 T가 트레이닝이거든요. T-50으로 이제 원래는 그 트레이닝 전투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기로 개조해 달라. 뭐 미사일 같은 거 좀 달아가지고 이런 요청이 있어서 이게 FA-50으로 이제 파생된 거죠. 기존에는 이제 트레이닝 그 전투기였는데 이게 참고로 50이라는 어떤 숫자는요. 네. 우리나라 공군 창건 50주년을 기념해서 그래서 50이 그래서 거고요. T-50. 네네. 그런데 이제 이 FA-50이 네. 어떤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두테르테 대통령 때문에. 왜요? 이게 그 필리핀에서 네. FA-50을 수입을 해갔는데요. 이게 사실 전투기를 쓸 일이 그렇게 없잖아요. 그쵸? 그죠? 전쟁이 잘 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필리핀에서 이 테러리스트들이 네. 일부 지역을 막 장악해서 네.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걸 출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너무 이 작전 능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테러리스트들을 잘 제압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어선들이 난사군도 쪽에서 네. 어선들이 와서 행패를 많이 뿌려요. 이게 말이 어선이지 사실은 거의 무장한 거의 뭐 군선이라고 다름없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FA-50을 출격을 시켰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죠? 막 그냥 두테르테가 그냥 직진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출격했는데 그쵸? 이게 또 작전 능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우리도 삭게 한 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 소문났네. 태국, 인도네시아 네. 다 지금은 이제 세네갈 뭐 이런 데서 다 살려고 지금 막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야, 자랑스럽다. 그렇죠. K 방산 역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굉장히 기대하는 부분이 네. 이제 KF-21 보라매. 그죠? 이거는 진짜 전투기입니다. 이거는 4.5세대 전투기고요. 5세대가 되면 그 이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그죠?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4.5세대인데요. 나중에 스텔스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5세대 전투기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지금 네. 5세대 전투기는 F-35 그리고 F-22 랩터 이런 것들이 그죠? 이런 전투기들이 있는데 네.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제 근접할 수 있는 거죠. 와. 네, 전투기 한 대면. 예. 그러면 그 외에 또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들 네네.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지금 5조짜리 뭐 딜을 진행하고 있는 그 이제 호주 쪽에 레드백이라는 차세대 장갑차 네. 지금 수출 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배 잘 만들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배. 조선 또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 호위함이라는 게 있어요. 호위함.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호위함을 네. 많이 만들어 왔고요. 계속 이제 어떤 배가 커지는 거죠. 음. 이거는 이제 원래는 잠수함 잡는 역할이에요. 호위함 자체가. 네. 근데 이제 원래 울산급 호위함을 이제 주력을 하다가 차기 호위함으로 이제 배치 2개가 필요한 대구급 호위함으로 이제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 적용하고 무기 체계 그리고 레이더 같은 것들도 다 국산화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해성, 해궁, 뭐 대한 미사일까지 막 국산화를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데 수출하기도 하고 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궁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형궁은 이제 대전차 무기인데요. 사수가 미사일 발사 후에도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죠. 그림 같은 거 좀 잘 넣어주세요. 네, 이미지 나가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실내 운영도 가능한 그리고 관통력이 세계적인 수준이고요. 900mm 장갑차까지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룡 개발 이후로 이제 고도화를 했고 하늘을 뒤덮는 로켓포탄. 무게 관심 없으시죠? 네. 잘 들어보세요. 단발도는 이제 12발까지 연속 발사가 가능하고요. 요거는 이제 북한 기계화 전력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게 포탄 조립 없이 바로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산 잠수함 1,400톤급 나가파사함 그리고 이제 독일 기술을 처음 도입해서 요걸 이제 라이센스 가지고 만들었는데 원래는 독일 209급 이거를 이제 국산한 거고요. 이게 지적 재산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장치는 우리 기술로 많이 해결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KF-21하고 더불어서 인도네시아 수출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게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은 아니지만 네. 부산에서 LA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존 디젤로도 네. 충분히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천궁2 최근에 이제 뭐 4조 규모로 수출한 게 이게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 그러고요. 아랍에미리트에서 35억 달러 정도로 이제 수출했고, 요게 이제 LIG 넥슨하고 한화 시스템하고 기아차가 또 자동차 네네. 여기 좀 담당을 했고, 한화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이 천궁2 관련된 업체로 뭐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설명하셨던 것 중에 이제 남은 게 네네. 전투기 쪽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전투기 쪽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조단위 수주가 상당 부분 나왔고, 네. 이제 기대가 되는, 앞으로 기대가 되는 쪽이 이제 전투기 이제 조단위 수주가 남은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회사는 한국항공우주가 되는 거고요.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작년 매출이 한 2조 7천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네. 매출이 국내 사업만 한 2조가 됩니다. 2조가 되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공군에 납품하는 전투기, 대부분 국내. 그리고 이제 수리온 헬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뭐 그러니까 국내 방산 어떤 납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2조 정도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완제기 수출 쪽에 있어요. 수출. 그다음에 이제 뭐 인도네시아나 뭐 태국 같은데 전투기 파는 게 작년에 한 2,8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채 한 6대 정도 판 거죠. 네. 많이 못 팔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항공기 부품을 합니다. 에어버스나 보잉 같은 데다가 납품하는 게 요게 한 4,600억 정도 됩니다. 요런 규모인데요. 네. 그러면 올해 이제 기대하는 부분이 그거죠. 이제 전투기가 굉장히 많이 팔릴 것 같다라는 거고요. 네. 일단은 이제 수주가 나와도 이제 매출로 찍히는 거는 조금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주는 올해 대규모로 나오고 이게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한 23년부터 본격화 될 것 같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올해 매출은 한 2조 9천억에서 한 3조 정도 매출 정도 이제 달성할 것 같고, 네.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한 30-40% 올라갈 것 같아요. 오. 네, 굉장히 많이 개선될 걸로 기대되고요. 그리고 23년이 중요하죠.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 받은 것들이 숫자로 찍히는 건데 4천억 후반대 영업이익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네. 주가적으로 선반영해서 좀 핫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요즘 네. 굉장히 흐름이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괜찮게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 지금 23년에는요. 네. 21년에 수주 받은 게 또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한 1,372억 수주 받은 게 있고요. 그리고 태국에 748억 이제 수주 받은 게 인도가 시작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23년 1분기에 또 세네갈 쪽에 1,764억이 이제 반영이 되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쪽에 네. 2,352억 이제 수주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주를 받고 네. 인도가 매출로 찍히는 게 한 2년 정도,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있는데 이미 수주 받아 놓은 거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이 거의 없어요. 이게 지연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결국은 수주 받아 놓은 것들이 네. 숫자로 찍히는 거죠. 와. 그러면 주가는 그 전에 선행한다는 거죠. 선행한다. 네.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네네, 맞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방산주 쪽에 투자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네네. 일단 이제는 전투기를 봐야 되겠죠. 전투기를 봐야 네네, 된다. 그렇죠. 천궁2랑 네. 다 나왔잖아요. K9 전투하고 다 나왔죠. 이미 이제 재료 소멸이고, 그죠. 물론 이제 그게 또 숫자로 찍혀 나오는데 한 번 더 모멘텀이 있겠죠. 네. 그렇죠. 우리 그 부동산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여기 개발 확정되면 한번 그때 한번 확 뛰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인프라가 네. 세팅될 때 한번 그때 뛰고, 또 뛰고. 정작 또 입주할 때 한번 뛰고, 그죠. 맞아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산 쪽으로 살펴봤는데 아니 아이템에서 네네. 방산 쪽을 살펴볼 줄이야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렇게 파고 들어보니까 이전에 우주산업 쪽으로 이야기해주셨던 그런 네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겹친다라고 거의 똑같다고 느껴져요.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거의 똑같이. 그래서 우주산업 쪽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죠. 지켜봐야 되는데 방산 쪽도 맞습니다. 더해서 같이 보는 그런 기업들을 좀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 세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네. 이게 방산을 하는 회사들은 네. 우주항공 이런 쪽 가죠. 이제 우리 그 한국형 발사대, 네. 그죠, 누리호 이런 쪽으로 다 직관적으로 다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UAM하고도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 결국 가지 다. 축에 있는 겁니다. 네. 그 동안에는 우리가 너무 방사는 그냥 단순 캐시카우 정도로만 해서 네.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이게 우리가 신경 안 쓰는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와 역시 K 그렇죠. 방산 기술력 그렇죠. 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맞습니다. 네. 100% 수출 성장이 나오는 거는 좀 우리나라 산업에서 흔치 않죠. 네. 그럼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댓글까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본인에게 있음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